많이 추우셨죠? 코끝이 찡한 것도 때로는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이 역시 겨울은 맵게 추워야 한다는 그런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추위가 왼수 같은 사람들도 있을 터인즉 제가 상쾌하다고 표현한 것이 좀 지나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겨울이 추워야 다음 농사가 풍년이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저 이 추위를 우리 같이 극복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위를 이겨내는 따뜻한 이야기로 채우려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의 김근상 주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에서는 임기종 씨를 지게꾼인데요. 키도 자그마하시죠. 몸무게도 60kg도 안 나가신다니까 뭐 그냥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더군다나 이 치아도 잘 보존을 못 하셔서 거의 빠지거나 작아서 이 말씀하신 발음도 어눌하게 들리더라고요. 이분은 16살 때 처음으로 지게질을 시작한 이후에 40여년간 오직 설악산에서 짐을 전하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정신지체 2급의 아내와 또 아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사는 사나이인 셈이죠. 맨몸으로 걸어도 힘든 산길을요 40km 넘는 짐을 지고 날마다 산을 하루는 적게는 4번 많게는 12번이나 설악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요 냉장고 그 100kg가 넘거든요. 그런 냉장고를 지고 오르기도 한답니다. 이 설악산의 삶의 터전을 삼고 사는 상인들 그리고 사찰에 필요한 그 생필품을 져다주고 그가 받는 삭은 한 달에 150만 원 남짓 한다고 합니다. 한 달 150만 원. 어떤 분들한테는 이 돈이 별것 아닌 것인지 몰라도 임기종 씨에게는요 이 돈은 크기도 크지만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데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생활보조를 받고 산다고 그러고 술이나 담배 안 하시고 뭐 워낙 뭐 아주 작게 사시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작은 거인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죠. 작은 거인. 근데 이 작은 거인이라 부르는 임기종 씨가 주목을 받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설악산에서 지기꾼으로 번 소중한 돈 15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가족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넘도록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요양시설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간의 그 독거노인들 보살피고 있고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드님은 보호시설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도 정신장애 2급이기 때문에 아들을 돌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아들을 그 시설에 보내놓고 그게 가슴이 아파서 그 이웃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임기종 씨가 한 얘기 한마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지만 적어도 땀 흘려 번 이 돈만큼은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임기종 씨.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산을 오르죠. 자신이 지게를 짊어지지 않으면 휴게소 상인들이 장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어떤 날에는요 가스통을 4개나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냉장고가 고장나서 대형 냉장고를 하나 통째로 짊어지고 산을 오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기정 씨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지게를 지는 요령을 몰라 작대기를 짚고 일어서다가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그만둘 생각도 했죠. 하지만 배운 게 없고 다른 재주가 없으니 육체를 이용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때는 내 몸뚱이 하나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10살 막 넘었을 때 부모님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워낙 가난한 집안이었고 뭐 남겨진 재산이 있을 수 없죠. 6남매 셋째였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6남매는 제각기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정 씨는 초등학교 5학년도 마치지 못한 채 남의 집 머슴살이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은 아는 사람 그 선배 설악산 직업군을 통해서 역시 직업군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직업군 선배가 소위 정신지체 2급에다가 이 걸음걸이도 불편한 여성을 소개해 줍니다. 이런 사람이 너한테 있어야 도망가지 않고 산다는 거죠. 어쨌든 그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40년 전 결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다고 그럽니다. 똑같이 7살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임기종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여자를 소개해 준 것은 내가 별 볼 일 없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에 얼마나 애처로운지 모릅니다. 저런 몸이니 그동안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을까 싶어서 따지지 않고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7살의 지능이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될 리가 없겠죠. 그게 답답했지만 이조차 이건 내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답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 아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처를 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소위 정신장애의 자손들이 똑같은 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국 말도 못하고 아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키우려면 자기가 일을 관둬야 되는데 일을 관둘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강릉의 어느 시설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가 나오는데 그냥 죄책감이 그렇게 들더라는 겁니다. 나 하나 편하려고 애를 맡기는구나. 뭐 그러고 오다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용달차에다가 과자를 한 바구니 싣고 다시 시설로 돌아갔는데 거기 있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냥 이 임기종 씨는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렇게 좋아들 하는구나 하는 그 기뻐함이 그대로 자기한테 전달이 돼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내가 버는 돈을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버는 돈을 모두가 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직도 설악산에 오르고 계십니다. 4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다른 산은 가보지도 못했어요. 아예 다른 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기정 씨 같은 분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바로 여러분들 곳에서 혹시 더 큰 기쁨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시는지요? 아무리 추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시작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그 붉어짐이 차츰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곧 우리 손과 발이 뜨거워져서 이 추운 날에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손, 여러분의 따뜻한 발이 이 추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82회를 보내고 난 뒤에 자,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뭐 그런 외국 이야기만 하냐, 지금 이 땅에도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체로 또 이렇게 많이 얘기되는 것이 두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고 통칭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요, 그 장애인들이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가 했더니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은요 대부분 직감적으로 투표권이 있더라고요. 투표권. 이제 곧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어린이들 돕는 것하고 외국인 돕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또 여러 가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김이 세져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주민 노동자 문제 혹은 장애인들은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춥습니다. 뭐 요즘 그러죠. 소확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프로젝트가 대선 캠페인에 큰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 차별 끝에 차가운 곳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얘기니까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15년 됐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느냐? 아직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기독교 보수단체들이 그 성정체성 문제 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걷고 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빼고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것도 편향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의 문제는 인간 이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문제도 장애인도 결국은 소수자이거든요. 소수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면 그것이 성정체성 문제든 무슨 뭐 감옥에 계시든 뭐 이런 모든 것이 동시에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차별금지법의 근본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성소수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왜 차별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할 때 그게 15년 전에 그 입법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그 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연령, 피부색,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장애, 신체 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며 긍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의문을 보고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회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독교 보수단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소수자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것, 행위 자체가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옛날의 시대는 소위 갑과 을의 싸움의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을과 병 혹은 병과 정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차별금지라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그런 뜨거움이,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슴속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국회에 올라가도 상정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요걸 각도를 좀 달리하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든 말든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소위 보통 이것을 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좀 벌여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 외국인 노동자든 장애인이든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 생각을 좀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요, 문제가 장애인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보는 일반인들의 시선 자체가 훨씬 더 장애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무슨 어떤 희생이고 뭐 이런 게 그 무슨 배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그런 이 차별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위 이주 노동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한국 사람들이요, 해외 나가서 이주로 일한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저 남미에, 하와이에, 유럽에 가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온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런 차별을 우리가 어떻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친구들이요, 이 한국 땅에 희망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일들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을 어떤 모습이든지 차별을 해가지고 행패 부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뭐 다문화 가정, 저는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자체도 싫어요. 그 자체가 차별입니다. 차별. 그냥 단지 저는 그렇게 차별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더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동생, 내 친구 만나는 그런 시선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고 장애인을 바라볼 수는 없겠나. 그렇게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고쳐먹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안 통해도 조금 기다리면 될 거거든요. 제발 그들을 정말 좋은 친구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이 겨울 한복판, 겨울을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을 이주 노동자 가족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차 한 잔만 나눠드릴 수는 여유는 가지고 계시죠? 오늘 마지막 코너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안도현님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한 편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요즘 들으면 딱 좋을 그런 시여서 어쩌면 여러분들 야단치는 절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외침으로 위로받고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어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게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는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모두들 잠든 깊은 밤에 눈에 빨갛게 불을 켜고 구들장 속이 얼마나 침침하니 손을 뻗어보고 싶은 것이다. 나로 하여금 푸근한 잠자는 처녀의 등허리를 밤새도록 슬금슬금 만져도 보고 싶은 것이다. 뜨거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뜨거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이 뜨거움이 누구의 외로움이 누구의 추움이 누구의 고달픔이 극복되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코너 1에서 소개해드린 임기종 지게꾼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도 그만큼은 기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뜨거운 손을 맞잡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코너를 마칩니다. 오늘도 역시 기술의 김대하,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